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디자인의 요소 및 원리를 배우고 디자인의 4대 조건, 디자인 4대 조건이 굉장히 시험 문제 100% 출제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도 항상 나오고 디자인 4대 조건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한 두세 문제 가져간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의 요소부터 볼게요. 일단 디자인의 요소를 보면은 개념적인 요소와 조형적인 요소. 일단 조형이 형을 만드는 건데 형을 만들려면 일단은 형태가 있어야죠. 형태와 질감과 색채 요 세 가지가 조형 요소로 볼 수가 있다. 자, 개념 요소는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모여서 입체로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각각을 이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념과 조형 요소가 나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각각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조형 요소 첫 번째 형태를 봅시다. 자, 구성 요소로는 형태를 구성하는 게 개념 요소에 있는 것들이에요. 점선면 입체가 형태를 구성을 하죠. 자, 그러면 그 형태를 구성하는 각각의 점선면 형의 특징 여러분들 시험제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줘야 되는데, 자, 일단 전부터 보면은요. 일단 각각 이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니까 점은 선의 한계, 선은 면의 한계, 면은 입체의 한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특징이 그 기출문제 그 예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익혀주시고요. 모든 저용 예술의 최초의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기초 디자인 수업을 할 때 그 점을 이용해서 뭐 공간감을 구성하라, 뭐 점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정형화된 점만 이용해서 뭘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는데, 그만큼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형 그 기초 디자인 시간에 대부분 대학교에서 다 1학년 과목으로 점으로 구성하는 거, 선으로 구성하는 거, 이런 디자인 원리를 다 이제 과제를 하죠. 여러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쵸? 다 디자인 까니까. 자, 기하학적으로 점은 크기가 없어요. 위치만 존재해. 크기가 없고.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크기가 없고 위치만 존재한다.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이고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점도 위치에 따라 틀려요. 자,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점이 중간에 있는 거, 하나는 위에 있는 거, 하나는 막 이런 데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땡그란이 있는 점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자기중심적 독립적인 느낌이 들고요. 위치에 따라 또 틀려요. 그 지면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자, 여기 끝에 있는 점은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오른쪽이나 하단에 막 구석에 있는 거는 왠지 폐쇄적인 점인 느낌이 들어서 점이 색상이 무슨 점이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쭉 읽어보시고요. 점은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표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점이 예를 들어서 점점점 이렇게 된다. 그럼 점이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점의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을 보면은 선은 뭘 갖는다? 방향성을 가져요. 선이 방향성 갖고 점은 방향성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점은 위치만 갖는다. 자, 점은 선의 한계를 지녀죠. 선은 면의 한계를 지어요. 선은 뭘로 이루어졌어? 무수히 많은 점점점점점이 모여서 선으로 되죠. 그쵸? 포지티브한 선과 네거티브한 이 선, 즉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요거에 대한 선에 대한 정의는 그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쭉 읽으면서 좀 외워주세요. 그 문제에서 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는 뭐 소극적인 선은 하면서 이 위에 거를 나타내고 서로 이렇게 바꿔서 예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선의 종류를 보자. 자, 직선과 곡선은 상반됩니다. 직선은 남성적이고 곡선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하다는 느낌을 기억해 주시고, 굉장히 명료하고요, 확실하고요, 단순해요. 직선은 남자의 특징이에요. 남자들 좀 단순하죠, 그쵸? 그래서 몬드리안의 그림들을 보면은 직선만 활용을 하고 칸디스키는 어떻게 곡선을 활용하죠. 그래서 몬드리안은 조금 차갑고 확실하고 뭔가 이성적인 반면에 칸디스키는 이제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자유로워서 칸디스키 조금 더 여성스럽고 좀 더 부드럽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어떤 선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그런 주적 느낌이 되게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수직선은 고결, 힘만 상승. 수평은 뭔가 이렇게 쭉 뭔가 안정감이 들어요.
평화, 정지돼 있는 느낌들. 수직선은 뭔가 계속 긴장감 들죠. 그쵸? 사선은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뭐라 그럴까? 위에서 떨어진 느낌들을 주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줘야 되고, 불안하면은 미술 치료에서도 보면 사선을 많이 좀 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포물선은 속도감, 그리고 쌍곡선은 양쪽에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의 미를 주죠. 양쪽이 똑같아서. S선, 우리 S라인 되게 여성적이고 우아하고 또 연속적인 느낌이 들죠. 뭔가 계속 뻗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포물선은 속도감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특징 시험 문제 나와요. 다 알아주시고요. 면은 뭐의 한계를 가질까? 입체의 한계를 갖겠죠? 자, 면도 방향을 갖고, 면은 부자예요. 선이 갖고 있는 거, 점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뭘 갖지 못냐면 면은 부피감은 갖지 못해요. 부피감은 뭐예요? 뭔가를 들었을 때의 그 느껴지는 무게감. 너 몸무게 되게 많이 나간다. 그러면 부피감이 되게 크겠죠. 그쵸? 여러분 솜털과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부피감이 되게 크죠? 그런 거를 면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만 있으니까 면,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두피감 있어요? 없죠? 최소의 면은 점이 되고 면에서 최소의 폭은 선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입체. 입체는 뭘 가져요? 입체는 한계 전혀 없어. 다 이제 면은 또 입체 한계를 지녔잖아요. 입체는 한계를 지니지 않고요. 부피감까지 갖고 있어.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게 뭐다? 입체다. 입체는 면이 모이는 거죠. 면이 뭐 6개의 면이 모이면 이렇게 뭐가 된다?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죠? 정육면체가 6개의 정사각형이 모여서 생긴 입체물이잖아요. 그쵸? 면의 이동에서 생겨. 뭐에서? 면의 이동에서 생기고 두께미 부피를 말한다. 어떻게 생겨요? 면이 움직인 자치, 면의 조합, 합하다, 여러 가지를 붙여야죠. 면이 다 쪼개져 있어. 그러면 입체가 되지가 않고 잘 붙여져 있어야 되죠. 자, 이거 문제 그것도 문항의 예시에 잘 나와요. 이거 면의 조합으로 생기는 거가 뭐다? 입체다. 자, 입체형은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공간에서 외곽선으로 볼 수 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입체물은 굉장히 다르죠. 자, 면이 보는 방향이 상관이 없어요. 보는 방향이 다 똑같아. 근데 입체는 만약에 이거를 뭐 굉장히 방금 본 사각형을 갖고 위에서 보면은 윗면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쵸? 윗면이 많이 보이고 또 밑에서 굉장히 약간 얘보다 더 보면 약간 이쪽으로 윗면이 좀 덜 보이겠죠. 얘보다 좀 덜 보이겠죠.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다른 거 점선면이 같지 못한 점이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와 아까 질감과 색채가 무슨 요소다? 조형 요소죠. 조형 요소 3대 조건. 그래서 두 번째로 질감인데요. 자, 질감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도에 있어서 세계 3요소 중에서 명도에 있어서 달라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질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명도가 좀 밝거나 어둡거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질감이 거치면 거칠수록 왠지 흡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명도랑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여름에는 검은색 잘 안 입죠? 왜냐면 검정색은 뭔가 빛을 많이 흡수하고 흰색의 빛을 많이 반사하잖아요. 그게 그런 명도 값이 어떻게 보면 질감과도 연관이 있고요. 거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뭐 돌로 만들거나 돌이 있어요. 돌은 좀 더 왠지 더 이렇게 무겁고 그런 안정된 느낌 주는 반면에 뭔가 이렇게 그 커피포트 뺀질뺀질한 알루미늄으로 되거나 스테인이라는 이런 걸로 된 것들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거칠면 더 무거워 보이고 더 매끄러우면 왠지 많은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아서 가벼운 느낌 든다라는 거, 질감은 촉각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고 색채와 조적인 관계도 있다. 특히 이제 명도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색채. 자, 우리가 A라는 사물을 봤어요. 제일 먼저 보는 건, 자, 이런 옷을 봤다. 그럼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색채예요. 그 다음이 뭐 형태, 질감 이런 순으로 되는데, 제일 먼저 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색채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색지각의 상류 빛, 물체, 관찰자. 이거는 제 4과목에서도 나온 거 다시 한번 중요해서 여기다가 반복적으로 넣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디자인의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자인의 원리에는 일단 통일이 있는데, 통일합시다. 우리 북한과 남은 통일합시다. 뭐 이런 통일 자체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돼 보이는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도의 3요소가 여러분들 뭔 줄 알아요? 변화. 정물할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변화, 통일, 그 다음에 균형. 자, 그래픽이나 제품 또는 미용의 결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도록 질서. 그러니까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질서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질서에 맞게 일치된 분위기가 뭔가 정리된 느낌을 말을 하는 거겠죠? 변화는 자, 지금 구도의 3요소가 통일, 변화, 그 다음에 뭐였죠? 균형이었죠? 너무 통일만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 뭔가 변화를 줘야 돼. 그래서 특히 패션에서는 주조세, 보조세, 주보는 뭔가 비슷한 느낌의 거다 강조를 하나 해주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리에서 변화를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질서가 있는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질서한 거에서 변화만 주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성이 있는 거에서 통일감이 있는 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식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디자인 원리는요. 조화예요. 자, 조화는 뜻이 뭐냐면은 둘 이상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질서를 이루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 요소는 형태, 크기, 방향, 색채, 질감 이런 것들 등등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형태도 뭔가 서로 조화가 돼야 되고, 크기, 그리고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는 특히 정물화를 그릴 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물화를 그릴 때 포카리 스웨트와 이렇게 길쭉길쭉한 거 있잖아요. 포카리 스웨트도 있고, 뭐 1.5리터 페트병 있고, 항아리가 있다. 그러면은 정물화를 그릴 때 약간 세로로 있는 것과 가로로 있는 거, 뭐 방향 벽돌과 겹치던가,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뉘어 있는 거, 서져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넣어야지 구도도 안정감이 든다라는 거. 그런 방향성 고려해줘야 되고 등등이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산만함이 되니까 잘 그걸 치우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조화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유사조화. 두 개가 서로 좀 반대말이죠. 대비조화가 있어요. 유사조화라는 거니 비슷한 요소로 안정감과 단순감, 명쾌함을 주는 거고요. 대비는 서로 다른 거. 뭐 색을 완전 흑백으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크기의 대소라든가 뭐 방향성이 하나 뉘어있는 거 새로 서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긴장감과 극적인 효과가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얘는 끼리끼리 모아놓은 거고 얘는 서로 대비, 크기가 대비되든 색이 대비되든 하나는 매끄러운 질감, 하나는 뭐 이렇게 껄끌껄끌한 질감 등등. 근데 여기서 주의를 드리는 거는 너무 대비를 지나치게 해주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할 때는 그 조형 요소 중에 형태, 뭐 크기, 색채는 다 똑같이 가되 질감만 바꿔주던 거나 이래야지 좀 더 산만함을 이제 덜 할 수가 있겠죠. 자, 균형. 자, 균형이라는 거니 다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요소감 또는 전체 요소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용어 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대칭은 비대칭과 반대인데 대칭은 정돈의 의미고 질서 안에 통일 정지 효과가 있으며 보수는 강한 느낌. 비대칭,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뜻만 알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나오지가 않고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앞에 큰 것들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례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중요해요. 사물의 상대적인 크기예요. 비례는 상대적인 거예요. 똑같은 네모가 있어. A라는 네모인데 하나는 옆에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조그만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는 또 비례가 커 보이고 얘는 작아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전체 또는 부분과 부분과 이상적으로 서로 균형, 방금 전에 했던 균형이 맞는 거를, 그러니까 균형과 비례는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황금 비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비율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조화된 비례는 미적인 즐거움. 특히 미인들은 얼굴의 비율이 눈, 코, 입이라든가 얼굴형이라든가 그게 비율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황금 비율을 보면은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 1.1대 1.618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왔냐? 자, 정사각형이
1대1이죠? 여기에서 이거를 나눈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거를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컴파스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게 1대 1.618이 되는 거예요. 가로 대 세로 대 가로 비율이. 이거는 우리 명함, 뭐 카드, 그리고 A3, A4 뭐 이런 등등에 다 이용이 되고 있죠. 황금 비율은 선의 길고 짧은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르네상스 시대의 건조 화가들 즐겨 사용했고요. 르꼬르비지가 예술을 통한 건축 뭐 이런 데 적용을 하였다는 거. 자, 이 사람 알아두세요. 르꼬르비제. 중요합니다. 황금 비율이 몇이라고요? 1대 1.618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모듈은 뭐냐? 이거 뜻 알아주세요. 모든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상반된 비례를 계량하는 기준 척도다. 이거는 이제 건축물에 주로 많이 쓰이고, 이건 누구에 의해서? 방금 알아들었죠? 르꼬르비제에 의해서 고안되고, 인간의 비율을 이용해서 건축재를 기준치로 삼아 규격화시켰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황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자연은 신비스러운 게 그 달팽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달팽이도 막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것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율이 일정하고 그 아름답죠. 그 모양 패턴 자체가 거북이 등껍질 그러니까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에 이렇게 그거는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도 보면은 참 자연에서도 우리가 그 얼음의 결정체라든가 그 디자인에 응용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리듬과 율동을 볼게요. 자, 리듬 율동은요. 그리스어로 흐르다 보다 흐르는 거 여기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율동이 생기려면은 그 비슷한 어떤 일정한 요소가 반복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뭐 파도라든가 파도에서 이렇게 율동감 느껴지는 파도가 이제 갔다가 나오는 그런 흔적이라든가 그래서 시각적으로 인상이 강화되는 미적인 원리를 말을 하고 이거는 뭐 반복이라든가 점이라는 건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이 조금씩 점점 바뀌는 것들이죠. 점점 상이하게 뭔가 바뀌는 거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바뀌는 거 점이라든가 아니면 강조 또 방사를 통해서도 리듬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리듬이 생기고 이거 문제에 자주 나온다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얘는 정적인 것보다는 어떨까요? 동적이겠죠. 어떤 율동은 리듬감이 표현되고 우리 그런 인간의 오감 중에 특히 청각적인 요소를 표현하기에 리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점이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일정하게 점점 뭔가 일정한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뭐다? 점이다. 자연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점이의 정의도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주고 개조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강조를 보면은 강조와 여러분들이 대비의 차이를 잘 알아둬야 돼요. 강조와 대비의 차이를. 자, 강조는 뭐냐면 시각적인 힘의 강하고 약함의 단계를 주어서 디자인의 일부분에 주어지는 초점이나 흥미를 중심으로 변화와 변칙, 불규칙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해요. 힘의 강약. 그래서 강조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 한 부분에서 톡 튀어나오게 강조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강조색이 5에서 7%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는 어떤 A와 B의 큰 요소가 서로 크기의 대비인가, 뭐 이렇게 색의 대비라든가 크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고, 강조는 그 퍼센트의 100이면 거기서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강조시켜서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옷을 입을 때 포인트로 백에서 포인트 준다거나 아니면 구두라든가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특정한 부분에 변화를 주어. 변화의 원리가 또 이용되는 게 변화와 강조는 또 변화로 인해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리들이 다 독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주는 거예요. 자, 강조가 지나치면 균형이 깨지기 쉬워서 단조로움이나 규칙성을 탈피하여 사용하는 효과 증가. 뭔가 너무 막 이렇게 다 똑같아. 너무 무난해. 그럴 경우에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원리가 뭐다? 강조고 이제 그런 메이크업이라든가 패션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강조의 이 퍼센테이지 왜 5에서 7% 정도 좋냐 그러면 너무 강조가 튀어버리면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의 원리의 절제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복을 이제 이런 그림 넣는데
자, 이 가방 디자인에서는 이거 다미의 라인이죠. 여러분들 다 알죠? 자, 이거는 이제 네모가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도 뭐가 생길 수 있다? 리듬감이 생길 수가 있다.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연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며 동적인 율동감을 준다. 반복도 어떻게 보면은 동적이고 리듬도 좀 율동적인 그런 동적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느낌이 좀 비슷하죠. 자, 이 반복은 어디에 많이 쓰인다? 스카프라든가 어떤 패턴 디자인에 주로 쓰이죠. 어떤 로고가 반복되거나 이럴 때. 반복이 근데 지나치면 지루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강조를 좀 시켜주는 거야. 균형성을 유지는 하죠. 왜냐하면 거의 균형이 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주니까. 효과는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정돼 보이죠? 그쵸?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각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2009년도 3회 기사 문제이네요. 자, 시각 디자인 요소에는 점선면 입체를 배웠죠? 자, 각각 나왔다. 1번 점. 점은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생성원이며 공간에서 위치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데 이용이 된다. 점은 위치만 갖고 부피라든가 방향성 가져 안 가져요? 안 갖죠? 맞고요. 자, 선의 방향성이나 굵기, 선의 굵고 얇음을 통해서 또 힘의 강약을 또 나타낼 수도 있겠죠? 모양 등 곡선이냐 직선이냐 등에 따라 다양한 여러 가지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자, 형태는 면으로 구성되어지며 공간과 질감을 갖고 있다. 그쵸? 형태도 질감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부드러운 질감, 딱딱한 질감. 벽돌은 딱딱해 보이죠? 그쵸? 그런 것들. 자, 색채는 하나의 단색만으로도 그 색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변화와 조화를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자, 변화와 조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뭐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만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색상이 뭐 다른 색과 서로 배색이 돼야죠.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빨간색과 녹색이 서로 반복되면 어떠한 뭐 거기 안에서 보색 대비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다 빨간색 계열에다 어떤 한 부분만 검정색을 포인트로 주면 강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배색이 돼야지 그 단색만으로는 이런 원리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율동. 자, 율동은 아까 뭘로 생긴다 그랬어요? 점이, 점증, 반복으로 생긴다. 반복으로 인해서. 점이는 뭐예요? 점점 일정한 요소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생기는 거를 말한다고 했죠? 점이랑 점증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칭으로 인해서는 율동감 생길까 안 생길까? 전혀 안 생기겠죠. 자, 대칭은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쌍곡선도 대칭이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굉장히 균형이가 있겠죠.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의 4대 조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들 여러분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